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마 설 지나고 아마 3월 달 요럴 때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매물이 쏟아질 정도는 아닐 거로 봐요. 어제 제가 잠실의 그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매물을 한 3건 정도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올해 막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물은 크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지침을 혹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관점에 볼 거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내 집 마련 실수를 자꾸 강조해 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마 올해는 급매물 장세가 될 겁니다. 통계 시세보다 매물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가령 다리품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떤 해냐 그러면은 바로 급매물 발굴의 해다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새 집이 없다는 것은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요. 2028년까지도 여전히 입주 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올해 한 25,900가구 정도가 되고, 내년에 13,000가구, 그 다음에 내후년에 11,000가구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 37,000가구 정도가 되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어때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거의 작년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79만 채거든요. 그리고 강남 3개구가 한 36만 채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아파트가 1297만 채예요. 그러면 이 비율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을죽신 아십니까 혹시? 어느 죽어도 신축만 찾는다는. 자, 그러면 보세요. 양보다 질을 따지는 시대라면은,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가 주택시장을 주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신규 공급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집값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입주 물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 129 대책은 서울하고 수도권 도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6만 가구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미 발표된 거 빼면은 한 5만 2천 가구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신도시에다가 이제 새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유일부지하고 공공부지 한 80개 정도. 어떻게 보면은 가용한 모든 부지를 끌어모은 연끌 공급, 마른 수건 짜기 공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의 국전무지구가 한 10,0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총 13,500가구 정도. 태릉 골프장,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넣으면 한 6,800가구. 과천에 이제 경마장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죠. 9,800가구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런 있잖아요. 구청 세무서, 이런 자투리 땅들도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안 심리는 다소 좀 진정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임대가 얼마 정도 될 건지, 분양이 얼마 정도 될 건지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겠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용산 국전무지구 같은데 분양가 임대 비율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임대 공급을 한 25% 정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이렇게 신도시 같은 걸 지으면은 3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 아까 공공노후청사 있잖아요. 이런 데 구청 청사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아마 거의 다 아마 청년 임대라든지 대부분 임대일 겁니다. 왜? 그거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거. 구청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래층에 구청이 있고 이제 꼭대기층 이런 데다가 이제 집을 지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분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거의 다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 절반 가까이가 뭐 분양이고 절반 가까이가 아마 분양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시부터 사람 없어요. 왜? 이 도심에다가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수요 핵심 축이 이제 30대가 많거든요. 30대는 맞벌이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61.5%예요. 우리나라 평균이 48%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40대들의 맞벌이 비중은 한 59% 정도. 그럼 도심 근접형 주택 수요는 어때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죠. 이는 구조적 시장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형 수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하나의 수단이나 어떻게 보면 설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가 짓느냐 하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울시하고 또 과천시가 또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조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이른바 2020년 8.4도 대책 때 내놨던 거하고 중첩된 게 많아요. 그때 당시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딪혀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0, 40대 고소득 맞벌이거든요. 근데 공공분양은 지금 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 비중이 75%예요. 일반 분양은 한 25% 정도가 돼요. 그거를 이제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청약 저축,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이제 종합통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약 부금 가입자들은 어차피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는 청약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중개업소로 가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 30대 어쨌든 고소득 맞벌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공분양도 민간분양처럼 일부 물량이라도 좀 추천제를 도입해 보는 게 좀 어떻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2022년에 자꾸 이제 이 매매 시장으로 오니까 이 분양 시장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할 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추천제 물량을 60%로 늘렸거든요. 이 방식을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아마 제 말씀 들은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그거 정부가 짓는 데다가 왜 그러면 중상층에 어떻게 보면 재테크장으로 이걸 갖다 이용해야 되느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고, 조금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제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어떻게 보면 맞출 것 같아. 그러면은 공공분양에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나잖아요. 또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설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라, 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일반 공급 있잖아요. 아까 25% 일반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한 18평, 17평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넘는 거, 그 정도는 이게 받아야 내가 어떻게 보면 살림을 꾸리고 살 텐데,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붙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 총액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싱글이다, 40제곱미터 이하 정도, 이 정도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납입 횟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25만 원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꾸준히 10만 원만 써도 돼. 그러니까 좀 큰 거 받고 싶다, 살림집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지금 25만 원씩 불입해라. 그게 당첨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 기간이 5월 9일이잖아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 전세 끼고 아파트를 지금 사고 파는 행위를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할지 아직은 결론이 안 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일반 지역하고 다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아파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약정서를 씁니다. 보통 보증금 한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걸어요. 그러면서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15일 안에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허가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휴일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보시면 돼. 그리고 내가 토지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면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돼요. 지금 새로 놓은 집을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가 최장 기간으로 보면 한 어때요? 한 4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전세 끼고는. 근데 이걸 아마 조금 유예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5월 9일이 잔금이 아니라 계약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마 설 지나고 한 3월 달 요럴 때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매물이 쏟아질 정도는 아닐 거로 봐요. 어제 제가 잠실에 그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매물을 한 3건 정도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건이 다 1주택자 매물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초기라서 흐름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압구정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물이 1주택자 매물이라는 거야. 왜 그러면 1주택자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보냐면은 지금 고가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1가구 지금 1주택, 주로 고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장 80%잖아요.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어때요?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장통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건 아직 법제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세법 개정안에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세법 개정안이 7월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면 국회에 가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보다는 좀 더 시간이 있죠. 그래서 5월 9일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온다. 이 매물 가뭄이 본격화될 거라는 말이 틀려요. 지금도 고가 1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것 같다.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도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절세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이런 매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세에 관심 갖지 말고 매물에 관심 가지라는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시세는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평활화 효과라고 있어요. 스무딩 이펙트인데 푹 안 빠져요.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건매물을 시세로 인정 안 해요. 시세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올해 막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물은 크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해는 작년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매물이다. 그러면 또 이게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전세가가 못 파니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물을 어떻게 좋은 거를 이렇게 발굴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